월급쟁이들, 직장인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월급이 밀리는 게 아예 머릿속에 없습니다. 임금 체불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받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는 대금 지급도 미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받아야 될 돈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 체불을 벌린 놈들이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짓을 꺼리낌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좀 뭐가 잘못돼도 잘못했잖아요. 이 뒤틀린 사회이다 보니 그들이 아무런 죄의식,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게 지금의 모습 같습니다. 좀 화가 나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월급이 밀린다라는 것,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현실이 지옥으로 돌변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겁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월급을 300을 받는다라고 하면 300을 받아서 뭐 200만원, 150만원 저축하는 게 아니죠. 그 대부분의 돈이 생활비로 들어가고 남아서 저축하거나 적금 넣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서 250을 쓰고 50만원을 저축하는 과정에서 300이 들어오지 않는 게 한 3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1000만원 빚내는 게 그냥 일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6개월, 1년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 월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쌓이는 빚이 순식간에 4천만원, 5천만원 훌쩍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1000만원 모으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한 1년 되면 그냥 4천만원, 5천만원 빚이 쌓이는 건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4년간, 5년간 일해서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매우 큰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힘겨운 건지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월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밀리면 그로 인한 쇼크가 또 엄청납니다. 그 쇼크 때문에 다른 뭔가를 할 때 의욕이 많이 꺾이죠. 힘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를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엄난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으려나 라는 걱정이 듭니다.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걸까? 나아질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참 답답하죠. 암담합니다. 이런 암담함과 답답함과 고민이 쌓이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밀려오면 그로 인한 압박이나 생활의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현실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어떻게 대비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한 달, 두 달 되면 그 일을 계속하면 임금 체불 금액이 늘어나기만 하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곧바로 법적 대응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그 상대방에 압박해야 되고, 또 그걸로만 또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뭐 착착착 차근차근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굉장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그래야 삶이 피해를 입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 대처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급 안 나오는 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인데, 회사는요, 네가 월급 못 받은 거 받으려면 이거 일 마무리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더 붙잡아 두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게 임금이 밀리면, 세 달 밀리면요, 6개월 밀리고 1년 밀리는 것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잘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바램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로 흘러가는 현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진지하게 냉정하게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삶이 만들어집니다. 살아가는 게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죠. 막막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너무 엉망이 안 되면 좋겠는데 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라는 것.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보통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좀 대응하고 헤쳐나갈지를 정말로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강구하고 좀 위급하게 시급하게 대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삶을 지켜낼지, 어떻게 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희망 섞인 생각만 하다가 상황이 꼬여가지고 내가 더욱더 궁지에 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 나에 대한 나만의 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확산이 되면 그것만큼 우려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 대응하면서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일 수 있지만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월급을 안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시대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튼튼해서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무리 없이 월급 받으며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왜 이다지도 힘든지 보통의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막막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잘 감당하고 감내하고 또 이겨내며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좀 내 자신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피치 못할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